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주식감별사 시작합니다. 다양한 이슈 속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주식들 엄선해서 감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서부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해오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그 여파로 국내 증시에도 경계심이 짙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태의 확산 가능성이 낮고 또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지만 오늘 국내 증시 반등 없는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장님, 오늘 국내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뭐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세가 좀 심상치 않다. 뭐 지금 금액으로 한 1조 7,500억 현재까지 팔고 있는데 네.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계약수로 따지면 한 22,600계약을 넘게 팔고 있는데 아마 저는 최근 들어서 거의 본 적이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이 팔면 한 17,000계약, 15,000계약 이렇게 됐었는데 네. 계약수로는 지금 사상 최대인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파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일단은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팔겠죠. 네. 지금 현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거의 지금 그 코스닥이랑 코스피 합쳐서 거의 9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지금 좀 안전자산 현금을 좀 확보해 놓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SBV라고 해서 실리콘밸리뱅크 관련돼서 3일 만에 파산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번질 거냐 이걸 예전에 이제 2008년 당시 이제 3월에 2008년 금융위기가 10월에 있었는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 은행이 파산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은 회사의 그 은행 시중 거기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금융당국이나 이런 미국에서도 FOMC 같은 경우도 연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렇게 그 제대로 준비 못한 은행들이 파산하는 거에 대해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돈을 지원해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금융위기가 또 가속화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데자뷰 이렇게 현상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이 예전에 그런 전조 증상이 아니냐 뭐 이런 네.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의견은 그동안 이제 연준이 긴축을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금리를 엄청 올렸죠. 특히 올해까지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로 진입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길목이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뭐 내놓은 거 보니까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때 다 팔아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시장은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전망도 있는데 네, 또 유념하셔야 될 거는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에서 강하게 얘기한 것 중에 사실상 맞은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좀 약간 경고성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진 거는 돈으로 때울 수 있지만 지금 사실은 은행권이 무너지면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제2의 금융위기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반영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어제 미국은 괜찮았는데 유럽이 거의 독일 같은 경우가 3% 이상 폭락을 했고요. 유럽 뭐 다른 나라들도 보통 2% 이상 빠졌는데 그게 사실 저는 뭐 그동안 유럽만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만 좋았는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유럽도 위기감을 느끼고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정도 이렇게 나오고 나면 내일 이번 주라든지 뭐 다음 주까지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08년에 리먼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이 합쳐지면서 계속해서 증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결국에는 이제 금융업종에서 시작된 것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업종도 주가가 더 좀 큰 폭으로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에 한번 나와서 제가 은행주는 사시면 안 된다, 금융주는 좀 사시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뭐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면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요. 이렇게 또 이제 금융권에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또 더 추가로 하락을 하죠. 최근에 이제 하나금융투자라든지 하나금융지주 이런 주가를 보시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은 단순 이제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들어가시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조금 이런 쪽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낙폭이 과대되거나 폭락 이후에 그러면 과연 이 뒤에 뭐가 갈지 그럼 딱 정해져 있죠. 뭐 견조했던 낙폭 과대주 중에 실적이 탄탄하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회사들 대기업들이 올라갈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케미칼 같은 정도는 아마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또 반면에 또 하나는 그동안 성장주라고 해서 로봇주라든지 뭐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또 오늘 급락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여기서 급락을 하고 끝낼 거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쏠릴 거냐. 이 부분도 아마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전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장이 큰 쪽에 대한 베팅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큰 기업들이 뭐 큰 기업이나 국가가 밀어주는 정책적으로 밀어주거나 기업이 투자하는 쪽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이 또 다른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서 국내 금융업종 역시 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비록 지금 하락장이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비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추후 다시 올 상승장에 대비해서 주목해야 할 업종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업종부터 살펴볼까요? 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업종이죠. 전 세계적인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AI 관련돼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뭐 GPT 해봤냐 안 해봤냐 뭐 기업들도 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사장님들이 GPT를 직원들이 한 번씩 써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산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동안 뭐 많이 올랐는데 그럼 더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인공지능 연구개발 업체인 오픈 AI가 작년 11월 말에 챗 GPT를 공개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4개월이 채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챗 GPT 4.0이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챗 GPT 4.0이 이제 공개 예정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게 네. 독일 쪽에서 나왔습니다. 독일 쪽에서 나왔고 그 독일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이제 얘기한 건데 네. 조만간에 이제 그 AI 인 포커스라는 이제 그 행사에서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번 이제 행사가 있을 텐데 AI 관련된 행사에서 이게 독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 왜 얘기하지? GPT를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거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 관련 행사를 열기로 했는데 이때 이제 챗 GPT GPT 4.0을 공개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뭐 그 챗 GPT가 난리가 나서 네. 그러면 이게 한 2, 3주 사이에 또 4.0을 만들었나? 뭐 두세 달 사이에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미 저거는 2년 전부터 학습을 시키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공개할 때가 된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봤던 3.5, 3.0 버전 같은 경우는 그 전 2년에 또 2년 전에부터 학습을 시켰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매개 변수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1억 7,500만 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게 3.5 버전이었다면 네. 지금 4.0은 조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뭐 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음성도 할 수 있고 그전에는 주로 이제 문장 위주였다라고 하면 문서 위주였다라고 하면 보다 더 확대된 챗 GPT가 공개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이제 전 세계가 또 들썩이겠죠. 네. 3.5에도 난리가 났었고 3.5를 유료화 시켰더니 가장 단기간에 유료화 사용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구독 모델도 이렇게 빨리 구독자가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20불씩 받았는데 여전히 적자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AI 반도체 칩이 거의 한 10,000개 이상씩 들어가야 되는데 3.5 버전만 하더라도 네. 이러면 챗 GPT를 하나 하려면 이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예. 또 돌리려면 전기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향후에는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겠죠. 네. 그럼 4.0 버전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결국엔 유료화가 처음 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사용하다가 좋아지면 항상 무료로 쓸 수 있을 때 쓰다가 결국엔 유료화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럼 유료화가 될 때 뭔가 플러스 알파를 주면서 유료화를 시킵니다. 무료랑 차별화가 돼야지 돈을 네. 내고 쓰니까. 네. 그러면 이 유료화 서비스가 확대되기 시작하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국내 기업들도 그러면 AI 뭐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국내 국내 기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AI가 단순히 갑자기 뭐 2, 3년 사이에 확 좋아진 게 아니라 이 AI는 1970년대부터 계속 연구해왔던 겁니다. 그게 이제야 조금씩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최근에 한동안 이제 알파고 전의 단계죠. 그 전 단계에 가면 한 10년 동안 AI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그때 투자를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캐나다였고요. 어. 근데 많이라고 해봐야 뭐 1년에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투자를 꾸준히 했다라고 하는데 AI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투자를 계속 유지해서 발전시킨 지역이 이제 캐나다인데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가 AI 전문가로 지금 남아서 네. 예,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한 20년씩 업력이 되어 있는 데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챗 GPT 4.0이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AI 관련주들의 주가는 조정 흐름을 보였죠. 예, 일단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지금 AI 관련주들 보면 AI 관련주 해서 그냥 쭉 올라갑니다. 그 네. 내용은 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고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AI 관련주 코난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붙고 셀바스 AI라고 AI가 붙어 있으니까 올라가고 또 하나는 뭐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AI에 접목된 콜센터를 운영한다. 오늘 뭐 보니까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 그런 종목들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AI만 한다라고 하면 다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조만간에 정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 안에서 진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번에 챗GPT 4.0의 가장 핵심은 문서가 아니라 영상일 겁니다. 아마. 텍스트에서 예, 영상.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모달 모델이라는 것들을 예. 이제 활용하면서 영상 쪽으로 이제 아마 부각이 될 거고요. 음. 어떤 텍스트만 넣으면 영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럼 이제 저나 이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가 네.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아.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휴먼 AI가 되게 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오늘 그 두 군데를 이게 챗GPT 4.0이 오픈되면 아마 영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거고 네. 그러면 그 영상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파서 하고 있고 이미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종목을 소개받기 전에 3월 16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관련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그 소식과 관련해서 예. 국내 AI 관련주들이 더 재조명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데 네. 오늘 저녁에는 CPI가 발표가 되고요. 2월 CPI가 발표되기 때문에 2월 CPI 향방이 어떻게 될 건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CPI 얘기가 지금 쑥 들어왔죠 지금. 왜냐하면 네. 그 은행 파산 때문에 지금 네, 그 이슈로 좀 많이 그 이슈에 덮였네요. 묻혀버렸습니다. 묻혀버렸는데 그래도 내일 그게 아마 예상치보다 한 6.0 정도 가이던스를 보고 있는데 뭐 5점대가 나온다든지 하면 또 시장은 또 일시적으로 환호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은행 파산 때문에 연내에 뭐 이번에 3월에 금리를 안 올릴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뭐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 그냥 썰이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 역시 예측보다는 대응이 그렇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연준에 어떻게 정하느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정한 걸 보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뭐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너무 좀 뭐 손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16일 날 또 이제 이 4.0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가 또 있습니다. 음. 또 이번 주에 또 하나가 있죠. 오늘 아마 저녁에 네. 유럽에서 CRM에 관련돼서 벌써 초안이 오늘인가요? 발표가 될 겁니다. 예. 핵심 원자재법이 발표가 될 거고 예. 또 3월 20일경에 가면 또 이제
미국에서 IRA 관련된 세부 시행 규칙이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해서 결국엔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사서 이벤트가 생길 때 파는 전략도 이런 그 좀 행보장이나 약세장에서는 네. 또 다른 매매 전략이니까 뭐 그것도 감안해서 제가 오늘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 다양한 이벤트들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AI 관련주 중에 부장님께서 꼽아오신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공개해 뭐 주시죠. 여러 종목이 각각의 이제 그 자기들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데 주목을 생각보다 덜 받았던 회사가 네. 마인즈랩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이 마인즈랩은 뭐 하여간 그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사실 여러 플랫폼을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챗 GPT를 쓰든 네. 아니면 뭐 구글의 모델을 쓰든 여러 회사들의 모델들을 이 회사의 플랫폼으로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호환이 가능한 예, 건가요? 안에서 다 활용할 수 있게 예. 해놓은 게 가장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마인즈랩이 이제 마음 오케스트라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오케스트라가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내가 문장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주고 그다음에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든 실제 저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네.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바로 휴먼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AI 휴먼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강의라든지 아나운서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요. 오.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가상 이제 뱅커가 있는 거죠. 창구 직원이 있어서 그 안에서 계좌 개설을 도와준다든지 네. 여러 이제 단순 업무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지금 AI 휴먼 관련돼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면 결국엔 지금 우리가 AI라고 하면 요즘에 콜센터 전화하시면 AI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써. 예, 좀 이렇게 느려서 됐죠.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네. 예, 이제 그게 음. 창구까지 확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미 이제 플랫폼 중에 또 다른 이제 회사들 보면 솔트룩스라는 회사를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마인즈랩과 비슷한 걸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결국엔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려면 시간과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죠. 네.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네, 촬영도 해야 되고 또 편집도 해야 편집도 되잖아요. 해야 되고 다양한 걸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솔트룩스를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네, 두 번째 종목 예. 솔트룩스 네, 말씀해 주시죠. 마인즈랩은 시총이 조금 작아서 좀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생각보다 솔트룩스보다는 오르진 않았습니다. 한 네. 1,000억대 있고요. 솔트룩스는 AI 전문 기업으로 여기 이경일 대표님이 하도 여기저기 나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 프로에서 네. 뭐 찾아보시면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회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플루니 스튜디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는 모델을 여기서 이제 회사에 요청을 해서 저를 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보내주면 네. 저랑 똑같은 캐릭터를 아바타처럼 예.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방송을 합니다. 스튜디오도 설정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장비들이 필요 없어지겠죠. 근데 생각보다 그 질이 괜찮습니다. 한번 네. 들어가 보셔서 네. 그게 이제 샘플 이런 것들 보시면 주식 투자하실 때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씩 투자를 하셨는데 그 회사 홈페이지도 한번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위치도 잘 모르는 분도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 회사 위치는 중요하진 않은데 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되게 네.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 보시면 이 플루니 스튜디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네. 플루니 스튜디오 때문에 올해 이제 CES 2023이었죠. 네. 2023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0개 이상의 업체들이 여기랑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이제 일부 그 리서치 회사, 조그마한 독립 리서치 회사가 이쪽과 같이 해서 본인들의 그 유튜브 촬영을 그걸로 하겠다. 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또 부각이 됐는데 지금 플루닛 스튜디오, 그다음에 플루닛 워크센터라고 해서 또 하나는
한마디로 아바타가 일하듯이 그 워크를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들을 또 만들어서 예.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플루닉 관련돼서 솔트룩스는 앞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회사는 중점이 영상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영상을 하려면 음성도 돼야 되고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4.0이 아마 나오게 되면 이 음성과 그다음에 영상 네. 관련돼서 굉장히 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네. 오히려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거의 10%대 네.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마인즈랩이 오늘 굉장히 아침에 한 상승이 5% 이상 상승을 했다가 네. 이게 고가가 4.86%였는데 올랐다가 빠졌죠. 그러네요. 오르는 중에 갑자기 장이 밀리니까 예. 쭉 빠졌는데 이렇게 이제 내일까지 좀 지켜보시고 오히려 이런 하락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이 금방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시는 게 맞겠죠. 네. 예, 그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 2만 원대 초반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이게 또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으면 또 제일 빠르게 올라옵니다.